출간했다 하면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유명한 자기계발서 작가 데이먼 자하리아데스가 뇌과학과 심리이론을 기반으로 너무나 멋진 책을 출간했습니다. 바로 절제할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절제를 잘 하십니까? 저는 최근 저 스스로에게 절제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자꾸만 일을 벌이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선택한 일이지만 막상 그 선택을 하고 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이 더 가득할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의 이런 심리 상태를 바꿔보고자 이 책 절제의 용기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이먼은 자신의 실패했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린 시절 데이먼의 집은 애정과 온화함이 가득했는데요. 부모님은 독선적이지 않으셨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데이먼과 그의 형을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늘 절제를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게으름을 피우면 꾸중이 뒤따랐고 충동을 억제하면 격려가 뒤따랐지요. 인내와 조심성을 보이면 칭찬하셨고 방종과 과잉 행동을 보이면 비난도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절제력의 이점을 늘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당시 데이먼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데이먼은 먹는 것을 억제하지 못해 비만이었고 그로 인해 그토록 되고 싶었던 수영선수의 꿈을 접게 됩니다. 집중력이 부족해서 공부도 잘 못했고 숙제도 하지 않았으며 성적은 바닥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은 있어서 명문대에 가고 싶어 했지만 점수가 안 돼서 평범한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가자 그나마 잡아주던 부모님들도 없으니 그의 수면 습관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강의 시간엔 계속 졸았고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업했지만 성과도 낼 수 없었습니다. 당시 데이먼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긴 했지만 그의 선택은 절제가 아니라 책임 회피였는데요. 데이먼의 절제하지 못한 인생 때문에 그는 언제나 게을렀고 충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은 물론 인간관계까지 완전히 박살난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밤새 친구들과 게임을 즐겼고 부족한 잠은 커피로 보충하며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마다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충격적이게도 데이먼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업까지 완전히 망하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데이먼은 그때부터 절제를 선택했는데요. 절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데이먼의 삶은 마침내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절망감과 우울감이 사라졌고 조금씩 그의 삶에 성공이 있었는데요. 물론 데이먼이 절제가 없던 시절에도 무조건 실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몇 차례 성공하긴 했지만 그 성공은 언제나 한정적이었고 단기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어트였는데요. 절제하지 못했을 때도 살은 뺐지만 곧 다시 살이 쪘습니다. 인간관계도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즉 절제 없는 데이먼의 삶은 언제나 기복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먼은 절제력을 갖추면서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건강은 획기적으로 좋아졌고 몸무게는 정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인간관계는 매우 좋아졌습니다. 데이먼은 자신의 실패 경험담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가능하다고요. 이 책은 총 3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절제의 원칙에서는 절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절제의 중요성과 쓸모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2부, 절제력을 키우기 위한 10단계에서는 우리가 충동을 억제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됨으로써 우리의 목표와 가치, 신념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 3부, 평생 동안 절제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절제력이 뭘까요? 아마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데이먼이 주장하는 절제란 순간적인 감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목표, 가치관,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데이먼이 말하는 절제라는 것은 무언가를 참는 힘이 아니라 무언가를 실행하는 힘인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데이먼은 자기 통제와 절제를 대조하는데요. 자기 통제는 내가 뭔가를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멈추게끔 하는 힘입니다. 내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폰 게임을 멈추는 것이 자기 통제입니다.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면 살찌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자기 통제고요.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험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자기 통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절제는 뭘까요? 절제는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스톱 버튼을 누르고 더 자고 싶어 할 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제는 쇼츠 영상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내가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일을 지속하게 하는 바로 그 힘이 절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절제는 무언가를 참는 힘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실행하는 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도록 해주는 힘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자기 통제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뇌도 자꾸만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는데 몰두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애초에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잊기가 쉽습니다. 목표를 잊어버리면 참아야 할 이유도 사라지니 결국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명확히 잡고 그 목표에 몰두하면 우리의 뇌는 그 목표를 이루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행동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 통제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절제력을 갖춰야 합니다. 미국의 작가 조코 윌링크는 절제란 자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절제가 자유가 될까요? 윌링크가 말하는 자유는 충동과 유혹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충동과 유혹은 나의 감정이고 나의 신체적 욕구이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동과 유혹은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저 나를 옭아매는 외적 개입에 더 가깝습니다. 보통 자기 욕구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의지가 아니라 충동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니까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나의 능력과 의지로 이뤄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는 것이 충동과 욕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계속 충동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를 충동과 욕구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절제가 뭡니까? 나를 옭아매는 충동과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충동시키고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좌지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절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절제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각하지 않고 정시에 출근하기 위해 매일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죠.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매주 청소하는 것이고 멋진 몸매와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는 것이 절제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 절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절제력을 가지고 더 나은 내 인생을 만들기 위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절제란 순간적 감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목표, 가치관,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실 절제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힘입니다. 뇌가 도파민 분비를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충동입니다. 하지만 습관을 기르는 것은 이러한 충동에 맞서 우리 뇌가 익숙해질 때까지 새로운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선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내가 강요해야만 합니다. 만약 스스로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의 잘못을 저지르는데요. 현재의 잘못이란 장기적인 보상을 포기하고 현재의 이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자꾸만 즉각적인 보상만을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절제하지 않고 무조건 빨리빨리만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제는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실행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고 들어보셨죠? 회복 탄력성이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맞닥뜨린 삶의 스트레스와 압력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적 힘인데요.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바로 절제력에서 비롯됩니다. 실패의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려면 충동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목표를 직시하고 감정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보상지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미래에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보상을 기꺼이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절제의 핵심 요소인데 현재 보상보다 미래 보상이 우리 인생에 있어 훨씬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찌는 음식들, 밀가루, 설탕, 튀김의 유혹을 이겨내면 멋진 몸매, 깊은 수면, 스트레스 해소, 상쾌한 기분의 보상을 얻게 되면서 훨씬 더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미래 보상과 관련해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1972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했던 마시멜로 연구인데요.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곧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도 되지만 15분을 기다렸다가 먹으면 그 보상으로 마시멜로 한 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40년 후에 이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의 삶을 조사했는데요. 15분간을 기다려서 마시멜로 한 개를 더 받은 아이들이 여러 측면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보상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아이들이 오래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보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그 순간을 잘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 아이들은 보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2012년 로체스터 대학교에서는 마시멜로 연구의 후속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8명의 아이들을 모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그룹 아이들에겐 연구진이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에겐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했던 마시멜로 연구와 동일하게 실험했는데요. 놀랍게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봐왔던 첫 번째 그룹 아이들은 평균 3분 20초를 기다린 반면 약속이 지켜지는 걸 경험한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4배나 더 긴 평균 12분 2초를 기다렸습니다. 실험 후 인터뷰에서 첫 번째 그룹 아이들은 마시멜로 한 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신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상에 대한 생각의 빈도가 많았던 것이죠. 약속이 깨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참고 기다리면 보상이 주어질까 하는 의문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재 보상을 포기하면 미래에 더 큰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의문을 가질 경우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보상 지연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불신이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보상 지연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장을 갈 때 무슨 운동을 하든지 처음부터 50개, 10세트로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대부분 10개, 3세트로 가볍게 시작해서 근육이 강화되면 그 양과 횟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보상 지연을 강화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표부터 달성해내는 작업으로 시작해서 점차 큰 목표를 달성해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나는 6개월 동안 설탕을 먹지 않겠다 하지 말고 우선 오늘 하루만 설탕을 먹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하루 설탕을 멀리한 일이 성공했다면 거기서 점차 조금씩 기간을 늘려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의 보상 지연 능력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둘째, 유혹의 대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유혹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잘못된 뭔가에 빠지면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쉽게 까먹고 지금 당장의 쾌락을 또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유혹의 대가를 상기해 보는 것인데요. 내가 지금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나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이런 안 좋은 결말을 생각하는 것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보상 지연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미래 보상을 설정하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의식은 그 목표에 대한 이미지가 구체적일수록 더욱 뚜렷해집니다. 그렇기에 목표가 되는 미래 보상의 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게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저축하겠다 하지 말고 7월 1일까지 500만 원을 저축하겠다 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금액과 날짜를 정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이르는 핵심입니다. 그냥 멋진 몸매를 만들겠다 하지 말고 12월 1일까지 몸무게 10kg을 줄이겠다 라는 구체적인 타깃을 정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미래 보상에 대한 의구심이 쉽사리 일어나지 않고 목표에 집중하게 됩니다. 데이먼은 이 절제와 가장 적대적인 스트레스와의 관계도 설명하는데요. 절제와 스트레스는 상반되는 결말을 가져옵니다. 일단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스트레스의 원인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원인은 통제 불능감입니다. 통제 불능감이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에 어떠한 압력이 가해지면 우선 생존 본능을 조절하는 뇌 안에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투쟁할 것인지 도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요. 절제의 관점에서 보면 도피든 투쟁이든 둘 다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을 만드는 오답들입니다. 그런데 편도체에서 명령이 왔을 때 전두엽은 그 명령을 재점검하고 나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도체가 전두엽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 라고 알리면 전두엽이 진정해,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한다는 것이죠. 즉 전두엽은 최종적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데 갑자기 앞에 어떤 차가 끼어들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전두엽에게 위험, 비상, 이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했어, 복수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 전두엽은 잠깐 기다려, 침착해, 우리는 안전하잖아 라고 답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경우는 이 과정에서 마치는데 인간의 뇌는 스트레스를 축적하는 특성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편도체를 강화시키고 전두엽을 약화시켜서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동 조절 실패로 싸움 닭이 되는 것이죠. 이건 술 취했을 때도 비슷한데요. 우리는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서 우리의 절제력을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절제력이 크면 자연스레 스트레스는 덜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절제력이 높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그 기준도 높아지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절제하는 삶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위험한 상황도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퇴근길에 차가 많이 막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걸 그대로 인지하면 발을 동동 구르는 대신에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아,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인가 보구나 하면 그 사람의 행동에도 열받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절제력이 높다 할지라도 통제 불능감을 느끼는 비극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나의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일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그 원인을 알게 되면 통제 불능감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절제를 발휘하지 못해서 그 상황이 나쁘게 대처가 되었을 때 어떤 최악의 결말이 나올지를 미리 상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만약에 내가 어떠한 말을 내뱉어 버리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지 미리 상상을 하는 것이죠. 내 말과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생각해보면 전두엽의 기능을 일깨워서 단편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나의 언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왔을 때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책임은 질 필요가 없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별의별 상황을 다 겪게 될 텐데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가 절제력 있게 대응한다면 우리 마음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진다는 사실을요. 정말 이 책은 버릴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는데요. 2부에서 소개하는 절제력 향상 10단계 중에 앞에 5가지만 좀 보면요. 1단계 작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지나치게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는 절제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가볍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면서 절제력을 향상시켜 봅시다. 2단계 성취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라. 내가 절제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를 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게 될 테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수정 보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성취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해서 우리의 절제력을 키워봅시다. 3단계 왜
라는 이유를 확실하게 파악하라. 내가 왜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충분히 생각해 보라는 것인데요.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동기부여를 꾸준히 받게 되고 그것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절제력도 향상되겠죠. 4단계, 내적, 외적 저항을 극복하라.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오는 두려움, 슬픔,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내적 저항과 직장 동료나 다른 사람들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게임 등을 통해서 집중을 방해하는 외적 저항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한 내적, 외적 저항들로 굴복하지 말고 원하는 목표를 계속 상기하면서 그러한 저항들을 잘 극복하면 우리의 꿈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5단계, 무엇을 희생할지 명확하게 인식하라. 절제의 관점에서 희생은 더 중요한 보상을 얻기 위해 덜 중요한 보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취미 시간을 더 가지려면 우리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많은 수입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원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누리려면 절제력이 필수입니다. 멘탈의 마술사 데이먼 자하리아데스가 알려주는 절제력의 방법들을 꼭 내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과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존 자기개발 심리학 10주 연속 1위를 했던 데이먼 자하리아데스의 절제할 용기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는 책 크리스였습니다.